자, 그리고 이번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낙준연합 일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그 전 대표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다 사실은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발언을 보면 약간 기류가 달라졌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선 그 설 전에 합치는 거는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엄중낙연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함께하기 힘들다라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는 발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충고다. 젊은 사람의 충고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자세를 낮추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렇죠. 네. 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를테면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낙연 신당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네. 응답자들 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 민주당이 분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신당 찬성 여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열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양당,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네. 과연 그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지지율이 그대로 따라올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합당을 하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네. 있는 거고요. 네. 그 지점을 이준석 전 대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그 현역 의원 숫자야 뭐 이낙연 전 총리 쪽이 어쨌든 좀 뭐 현재 3명이고요. 네. 또 확보하고 있는 거지만 정당의 그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지지도는 이제 이준석 신당 쪽이 현재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네. 또 어떤 신당을 만든다 할 때 신자가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젊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같이 손을 잡아봐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영남 쪽에서는 일단 이낙연 신당이 출연하고 난 다음에는 뭐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뭐 일단 분열에 성공했다 뭐 이런 네네. 정도.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낙석연대란 말은 이제 안 쓰네요. 한때는 이제 맞아요. 낙석연대라는 표현이 낙석연대라는 있었습니다. 표현을 썼다가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좀 화를 냈죠. 아니 네. 그 말 자체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그렇죠. 담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낙준연대라고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낙준연대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 판단에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서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설 연휴에 네. 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손을 잡아서 이익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자고 할 것이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매정하게 아마 거절을 할 겁니다. 이 정치 현실이라는 거 그렇게 차가운 네. 거죠. 그러면 서로 각각 다른 정당으로 총선을 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좀 무릎 꿇고 자존심 꺾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네. 돼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연일 정치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는 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좀 모양 빠지는 그런 네. 장면이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신당 창당이라는 게 어쨌든 엄청난 하나의 선택인데, 이게 본인 말로는 선공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눈초리가 좀 있는데, 이 전 총리가 과연 이제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요구 자체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정치를 왜 하는 거죠? 정치는 종교나 학문하고 다른 거예요. 권력을 장악해서 내가 가진 가치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정치입니다. 네.
아니 출마해서 당선 안 되려면 정치를 왜 하죠? 사실은 총선 불출마도 이상한 거예요.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이제 총선 불출마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데 국회의원 당선을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치는 일단 의회 정치가 기본이에요. 네. 국회의원이 돼야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망상이에요. 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성공 케이스가 있으니까 아마 네.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한테 무슨 대선까지 불출마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 정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무리한 해요. 요구다. 그냥 네.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총선 불출마도 상당한 결심을 가지고 한 건데 네. 대선까지 불출마를 해라? 그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네. 결국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은 그런 요구 자체가 좀 잦아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서 이 신당 빅텐트가 만약에 꾸려진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당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 후보까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의 이제 그 소망이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이른바 검사 정권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빅텐트가 아니고 큰 집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야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네. 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겠죠. 아무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참 묘한 지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 젊은 유권자들이 그냥 일단 젊다는 것만으로 좀 호감을 갖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어떤 보수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지점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정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3지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쏙쏙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현역 의원보다는 전 의원이나 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인데 일단 미래대 연합 쪽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준석 이 하고 있는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당에서 이렇게 제3지대로 이동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예, 물론 있죠. 그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것이 확실하거나 네. 경선을 해도 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현역 의원들은 나와서 제3당 이름으로 출마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이게 이를테면 최성 전 고양시장 이분은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은 검증위원회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신당 쪽으로 온 거고요. 네. 또 천아용인 할 때 용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새로 김용남 네. 전 의원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합류해서 뭐 천아용인 시즌 2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용남 전 의원은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했던 박문규 전 장관이 수원 병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네. 여권 내부에서는 박문규 씨가 공천을 받는 걸로 거의 확정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공천 탈락자들 중심으로 이제 제3지대 합류 본격화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당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공천 탈락자
탈락자지만 저쪽으로 갈 경우에 우리 쪽에 표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제3지대 영향력을 이제 최소화하는 공천 방식을 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양당의 공천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 그래서 함부로 컷오프 그러니까 아예 경선도 안 붙이고 그 자르는 것을 컷오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감점을 좀 많이 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일단 경선은 붙여주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요. 네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컷오프를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컷오프 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러시를 과연 네.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지 혹시 검찰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좀 겁을 줘서 탈당 못하게 할 가능성 네. 아주 옛날 방식이죠.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여당이니까 자리를 막 뭐 주는 각종 거예요? 공직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주저앉힐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네. 것들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그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까지 감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위 20%에 대한 그 통보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시작이 되면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정을 좀 늦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쪽 합류하는 것도 최대한 막아야죠. 늦추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공천 탈락자들이 제3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삭줍기냐 그리고 뭐 사실은 인재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뭐 다 인재가 아닌 건 아니겠지만 결국 괜찮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숙제가 제3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차피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과제가 참신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을 찾아라. 그런 사람 없죠. 참신하면 정치적으로 검증이 안 된 사람인 거고. 네. 검증된 사람은 좀 별로 참신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고사성어 중에 해불양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바다는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지만 더러운 물도 받아들인다. 그렇게 네. 품이 넓다. 네. 정치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천 탈락자들을 받아들여서라도 제3세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그 국고보조금도 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기호도 앞순위가 되는 거죠. 지금 정의당 국회의원이 아마 6명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3정당이 7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당이 기호 3번이 되는 거죠. 네. 상당히 좀 그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친다고 했을 때 이게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지지율을 단순히 합하면 한 최대 많이 나면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 6일에서 8일 이제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3.9%,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빅텐트를 딱 친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잘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반대로 그 두 수치를 합친 것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제 여론조사에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답변하는 거하고 투표장에 가서 실제로 찍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네.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떨어질 게 확실한데 그러면 거기를 안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수준까지 제3정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총선에서 생각보다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걸 봐야 되고요. 또 어느 이제 교수 영남 쪽의 어떤 정치학 교수님의 분석인데 네. 이게 그 이준석 신당 지지율을 보니까 영남에서 국민의힘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네. 그나마 별로 없었던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해 버리더라. 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반대로 호남에서도
이게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든 신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게 아니고 그나마 네. 조금 남아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갉아먹더라. 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숫자는 실제 정당 득표율하고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50에서 60석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군요. 목표는 그렇게 불러야죠. 정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제3세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 제3지대 빅텐트가 딱 쳐졌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